안녕하십니까. 남남북녀의 김수철입니다. 최경입니다. 네, 요즘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정말 덥죠. 네. 계곡도 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들어가 산속에 있습니까? 예, 저희 샌드 연구소 네. 경기 분소가 동두초원에 있어요. 그래요? 잣나무 숲속에 있는데 오. 바로 아래는 계곡이 흐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앞으로 거기가 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샌드 연구소의 전초기지 정도. 아마도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북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좀 시원한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주 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포근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아마 고향을 떠나오신 뭐 탈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쉼터라든가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해 보이고요. 그걸 김진호 목사님이 좀 도움을 주셨다고 했나요? 그 두레마을 근처이고 네. 그리고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작은 방을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더니 K 수납해 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이제 건축하고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좀 늘려서 2층짜리 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앞으로 큰 성과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샌드 연구 샌드텔레비 남남북녀도 네. 그곳에 가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이슈는 아마 이제 종전 70주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고 네.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정전협정 네. 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남북관계 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먼저 좀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1953년도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죠? 일단은 7월 27일을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 사건은 이제 정전협정 예. 일이죠. 근데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그 승리를 했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왜곡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3년간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또 중국군도 북한 편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3년간 끌다가 7월 27일 네.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은 이제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침략을 해서 그걸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하는 북침설에 근거해서 그것을 막아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고 그 6.25라는 3년간의 개인 전쟁을 지휘 진도하면서 나라를 지켜준 김일성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칭송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또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전승절에 그 북한은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사절단이 오고 또 러시아에서 사절단이 오고 또 열병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더운 삼복 더위에 야간에 열병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열병식은 2월 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월쯤 되면 굉장히 추워서 정말 예. 힘든 계절이었고, 또 지금 7월은 너무 무더위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뭄 이런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밖에서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서 한 3시간 넘게 행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남한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대규모 군중동원 행사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여전히 동원을 하고 또 그 계기가 때마다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북한은 병영국가다, 군사 우위의 국가다라는 생각이 이럴 때마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달 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려면 병영국가가 필요하고, 또 병영국가 자체는 이제 전체주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속에서 권력 중심을 강화하고 이런 형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김정은도 그렇고 언젠가는 리설주도 이렇게 북한의 국가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정말 북한의 인민들이나 북한의 군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열병식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울고 그러는 거죠? 눈물을 보이고. 그러니 이게 선동에 의해서 인민의 사실관계 왜곡,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정보만
주입받아서 생각 사고의 그 방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눈물을 흘린다. 지도자가 그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질 때 눈물 흘리거나 리설주가 또 예. 눈물 흘리거나 또 2020년 10월에는 김정은이 울먹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정서를 자극하고, 그리고 원래 우리 또 민족의 정서도 있습니다. 약자나 눈물 앞에 약해지는. 그래서 어쩌면 그 눈물을 보임으로 해서 그 결집력을 더 강화하는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였던 것 아닌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합적 장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애민이고 네. 또 여러분들의 고충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눈물이었다 이런 좀 생각이 들는데 그 사실은 이런 그 인간의 흘릴 수 있는, 자유롭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갖고 저희가 이제 굳이 정치적 해석으로만 몰입하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쯤 되면 정치 10년, 11년, 지금 12년 차에 들어섰죠. 그러면 어디까지나 눈물이 나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울먹이는 모습, 그것이 컨트롤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한 정치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역할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유효하게 쓰여야 되는 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그 위원장의 캐릭터 자체가 네. 자아 도취형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열병식 같은 걸 하게 보면 이거 참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참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흘릴 그 감개무량도 하겠죠. 감격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운용자로서 그리고 또 책임자로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식도 느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수고들을 종합한 그 장면을 보면서 열병식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무기들이 또 등장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컨트롤 장치는 분명히 취해져 있을 법도 한데 그걸 이제 보여줬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물을 보여주기 쉽지 않으면 그 장면을 커트하면 되거든요. 실황 중계를 안 하고 거의 편집한 녹화 기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비치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점, 이런 것들도 보면 목적 의식이 내재된 이런 행동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결국은 뭐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이다라고 보는 게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다. 일환이다.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이 마음에 안 들면 편집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그 장면을 넣었던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데, 근데 전승절 행사 가운데 이제 그 국내 언론도 주목했지만 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잡혔고 방송에 나왔고, 그걸 또 언론에서는 뭐 그동안 임신설도 돌고 또 뭐 여러 했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여튼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카메오 출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그 김정은이나 북한의 입처럼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특사가 되기도 해서 보면 김여정의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입장을 아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께서는?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그 김여정이 그 항상 무대 장치 뒤에서 빼꼼 얼굴 내밀거나 보일랑 말랑 그림자만 또 보이거나 하여간 그랬다가 이제 또 무대 막 뒤에 딱 숨어 있거나 하여간 이런 행동들이 간간히 이제 포착이 됩니다. 가장 이제 좀 먼저 했던 거는 2012년 4월인가요? 이제 김정은이 첫 연설을 할 때 그때 등장할 때 김여정이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화단을 막 밟으면서 전방지축
우측으로 막 뛰어서 네. 다니는 모습들이 그게 이제 보여졌는데 2012년도에 능라 인민유원지 방문 예, 때였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고 화단 뒤쪽에서 박수를 치다가 철랑철랑거리면서 예. 뛰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벌써 그것도 12년 예.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직책이 없을 때도 그리고 직책을 갖고도 또 어떨 때는 또 김주애가 등장해서 김여정이 뭐 덜 등장할 때 뭐 이럴 때도 그 일관성 있게 은유적으로 또 뒤에서 이렇게 빼꼼 내보내는 모습들을 TV가 이제 방영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수였다 한다면 커트할 법도 한데 그때 이제 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담아서 전 세계에 북한 내부와 외부에 다 내보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김여정에게 북한이 부여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은유적인 상징성 그 은유적인 상징성은 바로 혈통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는 모두는 백두 혈통이 주관한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인지시키는 이런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한 번 연설을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 강한 메시지나 직접 우리 또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김여정부터 사용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인민무력부장도 인민무력부장 맞죠? 국방상이죠. 네, 그 국방상이 사용했던 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김여정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고 이것도 전체적인 기획 아래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위치를 정한다면 김정은의 입이 아닌가 이런 위치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김여정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김정은의 권력을 100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짜리 권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김여정의 행위로 인해서 보완적 권력으로 해서 권력의 힘을 더 보충하고자 하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김일성 시대에 또 이제 김정일을 통해서 모든 보고가 각 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 모든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고,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그 종합된 보고서들 안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것들만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김여정의 역할이 그렇게 막 범위가 높지는 않겠지만은 나름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또 아니면 밖의 장애물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걸러서 김정은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채찍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 대신 김정은의 입지는 더 신비롭게 높아지는 상승한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위치라고 보입니다. 아주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의도된 것은 분명하고 예를 들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모든 것들은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보면 본인이 숨어있는 실세다 뭐 이런 느낌 같았어요. 이게 숨어있는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대열에서 빠져있거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뒤편에 있지만 나는 숨어있는 실세다라는 것을 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권력관계로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있는 그대로 아마 이 친구들이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면 될 뿐이지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걸 갖다가 일일이 이제 뉴스화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면은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이 실현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이나 우리 또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함께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그 중국 대표단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왔는데